안녕하세요. 자, 우리 초급 토익. 자, 드디어 2주차 되었네요. 1주차 잘 학습하셨죠? 자, 2주차도 이제 LC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RC를 먼저 또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배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명사 학습하기로 해놨죠. 사실 우리가 명사 하면은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도대체 그 명사가 과연 뭘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게 명사지, 이런 게 명사지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명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일상에서도 명사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영어에서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명사의 개념은 생물, 무생물의 이름이에요. 자, 생물, 무생물의 이름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고기라던가 그 다음에 뭐 동물이라던가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생물은 뭐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에 보여주는 뭐 컴퓨터라던가, 또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펜이라던가,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 로고가 있네요. 자, 이런 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무생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마우스도 무생물이 되는 거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명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니까 명칭이에요. 나무,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 그쵸? 소파 같은 의자, 저기 저 연구실의 뒤에 등 보이죠? 등, 벌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명사가 되는 거죠. 즉 이름을 가진 것들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열심히 예를 또 들기도 했지만, 이름 바로 책상 학생. 자, 이게 무슨, 자, 이름 저는 박은화. 자, 여러분들 이름도 각자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명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나만이 갖고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나만의 이름이니까 바로 그거는 무슨 명사라고 할까요? 고유하죠? 자, 뒤에 가면 나중에 배울 텐데 고유 명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책상.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에요? 자, 무생물, 생물? 무생물이죠? 무생물이지만 이름이 있죠. 자, 학생, student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보이지 않는 거지만 추상적인 것들도 바로 명사라고 부를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명사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사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때문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번역이라는 걸 하죠. 그쵸? 아이고, 글씨 예쁘게 안 됐다. 번역이라고 하죠. 자, 번역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있으면 저들한테도 있고, 저들한테 있는 게 우리한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번역을 해서 우리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은화 제 이름이죠?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은 알고 계신가요? 자, 근데 당부예요. 은하가 아니에요. 은하 아니고요. 은아 아니고요. 은화예요. 자, 은화 이거는 고유명사죠. 저만 갖고 있는 저의 이름. 책. 자, 여기서 북이라고도 했고요. 또는 북스라고도 쓰여요. 즉 우리는 그냥 책 줘봐. 야, 거기 있는 책 좀 들 줘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굳이 책들 줘봐.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하죠. 6권이 있어도 거기 있는 책 좀 줘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이렇게 반드시 S가 붙고 하나일 때는 이렇게 어가 붙는 그런 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가 그냥 명칭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쉬운데, 이게 명사의 개념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긴장하세요. 자, 명사가 단수 복수 개념이 있으면서 거기에 관사가 사용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명사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영어는 뭐예요? 다 같이 알죠? 맞아요. 잉글리시죠. 자,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의 경우에는 지금 잉글리시즈도 쓰지 않고요. 언잉글리시도 쓰지 않죠. 과목 이름 앞에는 안 쓰게 돼 있어요. 문제 그건 나중에 가서 차차 배우시면 되고요. 자, 차. 여기서 차는 맛있는 차가 아니라 운전하는 차예요. 자, 그러면 a car. 하나일 때는 a car지만 여러 개 이상일 때는 cars가 되죠. 이쯤 되면 여러분이 좀 이제 물론 눈치채지 않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저기 단수 복수 개념이 있어서 영어 명사에는 s가 붙고 안 붙고가 있다라는 걸 뭐 그냥 영어를 배우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해왔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밑에도 보면 학교, school의 schools, 교수, a professor인데 여러 명이면 professors. 친구, 자, 하나의 친구, 명확하지 않은 친구면 a friend. 내 친구 중에 정확한 어떤 친구를 얘기하면은 정해진 친구를 얘기하면 the friend. 여러 명일 때는 friends. 이건 너무도 여러분한테 익숙할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우리말에도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잘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냥 막연하게 화면을 보고 듣지만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좀 인지하면서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David works. 여기서 좀 틀린 게 있다. 여기에 지금 S가 붙어야 돼요. 자,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요 일치할 때 배우게 될 텐데, 자, 아이고, David work가 아니라 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s가 붙어야 되는 거. 요 개념은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왜냐면 지금 헷갈리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하면 우리도 헷갈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명사 찾아보기라고 했는데 같이 볼게요. 자, 데이비드 워크스에서는 누가 명사입니까? 바로 데이비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유 명사예요. 뒤에 가면 명사의 종류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고유한 거니까 고유 명사. I ate ice cream. 그러면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자, 여기서 명사는 뭡니까? 아이스크림이죠. 어떤 사람 혹시 I도 명사 아니에요 라고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I도 명사예요? I는 우리가 명사라기보다는 대명사라고 해요. 자, 요 I는 대명사예요. 이건 또 대명사 파트에서 따로 배우게 될 거예요. 단어를 분류할 때 명사, 대명사, 동사 분류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스크림만 명사예요. She needs advice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she는 뭐가 되는 거죠? 대명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advice가 명사인데 advice는 무슨 뜻? 여러분 advice 무슨 뜻이에요? 충고. 자, 그런데 이 충고라는 단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명사예요. 자, I study English in the room. 자, 여러분 솔직히 이제 요즘 화면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비대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에서 공부할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I study English in the room. 방에서 영어를 공부해요 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크게 틀어놓고 하세요. 크게.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방에서 문 꼭 닫고 있으면 컴퓨터 딱 해놓으면 뭐 게임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크게 틀어놓고 제 목소리 크게 들리게 강의를.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자, I study English in the room. 자, 여기서 명사는 뭐예요? English 그리고 the room. 자, 더는 관사로 들어가지만 room이 명사가 되겠죠?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명사가 쓰이는 자리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명사 자리가 중요해요. 영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1차시는 리스닝을 하잖아요. 1차시 리스닝도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를 벗어나지 않고 들어갈 자리에 들어갈 그 형태에 맞는 단어만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어예요. 바로 주어, 목적어, 전치사 뒤에. 자, 외워요. 자, 명사 자리는 뭐라고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 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리는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그리고 명사 자리.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명사를 써요? 안 되죠. 여기다 명사를 써요? 안 되죠. 여러분, 영어는 자리를 익히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명사가 종류가 있어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이. 영어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져주는 편이에요. 우리보다도.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보통 가산명사라 그래요. 이게 한자죠. 셀 수 있는 명사라 그래서 셀 수 있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책 했을 때 a book 또는 books라고 했던 거, a car, cars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좋은 건데? 기억나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카나 어북은 단수라 그러고요. 복수나 카즈는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경우에는 단수, 복수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자, 영어는 두 종류,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게 있는데, 자, 셀 수 없어서 아닐 뿐 해서 불가산 명사. 자, 따라해봐요. 셀 수 있는 거는 가산 명사, 셀 수 없는 거는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 자, 원래는 저는 사실 이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라는 용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거를 왜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어딘가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아, 내가 토익 점수를 좀 더 열심히, 학교에서 수업을 듣긴 하지만 더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좀 따볼까? 이런 생각에 뭐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또 셀프 스터딩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어느 선생님인가는 이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언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만 알고 있으면 가산과 불가산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용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문법의 규칙을 언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의 경우에는요. 자, 셀 수 없는데 단수 복수가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셀 수 없는데 단수형과 복수형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명사 단어의 원형을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she needs advic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이 advic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야, 충고 한마디만 해봐. 야, 너 충고 한 두 마디만 더 하면 아주 뭐 100마디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한 마디, 두 마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다기보다는 우리도 충고 하나 해봐. 뭐 충고 한마디 해봐. 이게 더 맞는 말이거든요. 한마디. 그러면 영어도 advice를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셀 수 있는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는 셀 수 없는 걸로 쳐요. 영어에서. 근데 물론 셀 수 없는 명사들도 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she needs advice 하면서 s도 안 붙었고 어하고 on도 안 붙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단어에 그러면 자체 얘가 명사 원형인 거죠? 즉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복수의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명사 단어 그냥 하나의 원형만 여러분이 명사 단어 원형이 그냥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밑에 지금 보면 뭐 좀 화려하죠? 자, 보세요. 빵 있어요, 빵. 지금 보니까 빵이 하나, 둘, 이거 보고 배고프면 안 되는데, 물론 뭐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먹으면서 해도 상관은 없겠다. 자, 잠깐 정지하고 갖고 와서 먹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빵이 있네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걸로 들어가고 얘를 세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즉,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또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가고요. 자, 여러분 모자, 선글라스, 뭐 사진, 펜, 이 모자하고 선글라스 보니까 여행 가고 싶네. 자, 요거는 셀 수 있는 걸까요? 셀 수 없는 걸까요? 얘네는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at, 그쵸? 그 다음에 선글라시스 같은 경우는 또 복수로 들어가죠. 커피. 저는 진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특히 커피 그림 중에서 이 이미지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이 커피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커피는 셀 수 없는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형인 단어 뭘로 씁니까? 커피로 쓰는 거예요. 커피스 안 하죠? 근데 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커피를 어디다 담았어요, 지금? 컵에 담았죠? A cup of coffee. 그래서 a cup of coffee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A cup of coffee,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그래서 커피라는 단어의 자체에 s를 붙이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그리스 신화 저 되게 좋아하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읽어도 헷갈려요. 자,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라고도 부르죠. 자, 뭐의 여신입니까? 바로 미의 여신이죠. 자, 미, 뷰티. 이 뷰티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B-E-A-U-T-Y. 자, 이 뷰티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죠? 그쵸? 그냥 추상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개념을 개념을 가지시는데 특히 영어적인 분류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는, 자, 관사를요, on, 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 on을 쓰냐면, 자, 얘는 모음, 철자가 아니라 모음 발음 앞에. 자, 모음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 발음이에요. 자, 요 소리가 나는 단어 앞에서는 다 관사 on을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on appl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복수형 앞에. 자, 그런데 여러분, 어하고 on은 단수 앞에 쓴다고 했고, 얘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형은 2개 이상이니까 어하고 on을 쓰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그래서 복수형 앞에는 어하고 on을 쓸 수 없어요. 왜? 왜? 어하고 on은 하나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수형 앞에는 대신 뭐가 가능하냐면요. 더는 가능해요. 자, 더는 단수, 복수 다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복수형 뒤에는 아까 기억나세요? 북이 아니라 북스, 카가 아니라 칼즈, friend가 아니라 s가 붙어서 friend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s나 그 다음에 아까 예시에는 없었지만 자, 요런 것들 있죠. 자, 박스인데 상자가 많아요. 막 박스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예요. 박스 해서 es가 붙거든요. 이렇게 복수형 뒤에는 es가 붙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규칙이니까 이해하지 말고요. 암기해야 돼요. 익숙하게.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의 뜻이, 어하고 on이 하나의 뜻이니까 그냥 단수 앞에 쓰고, 더는 단수 복수 앞에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복수형 뒤에는 나 복수형이라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s나 es가 붙는다. 요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A car, an apple, the bus. 자, 여기서 애플 앞에 모음 발음 앞이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an egg 이런 모음 발음 앞에서 바로 on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cars, apples, 그 다음에 the buses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장 안에서 이렇게 철자, 영어는 철자가 틀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철자적으로 복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철자에 s가 안 붙으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살짝 예민하고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귀엽죠?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 앞에는 그럼 셀 수 없는 명사. 자, 아까 어하고 on, 더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앞에. 자, 잘 들어보세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는 뭘 썼어요? 맞아요. 더를 썼죠. 자, 그리고 또 복수형 뒤에는 s나 es가 붙었어요.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 앞에는 어하고 on은 셀 수가 없으니까 하나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s나 es도 붙지 않아요. 명사 단어 자체가 원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자, 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 맞는 게 뭐예요? 자, 얘하고 얘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이건 가능해요. The news, 그 다음에 the advice. 이렇게 이건 가능한 거죠. Two advices? No. 자, 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보통 이제 two pieces of advice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는 조금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한번 구분할 건데, 자, 여기다가는 셀 수 있는 명사를 한번 적어보고요. 자, 여기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적어보겠어요. 자, 여기 셀 수 있는 명사. 자, 같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공부할 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옆에 좀 아무 메모지라도 갖다 끌적끌적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적어보면서. 왜냐면 우리가 화면에다 직접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자, 셀 수 있는 명사 지금 보니까 letter. 그쵸? 그 다음에 friend. 그 다음에 student. 자, 여러분. 제가 맞나 틀리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omputer.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뭐 남았어요? money.
서울, water, 그 다음에 air. 그런데 이런 질문 저 받아요. 돈을 왜 못 세요? 돈 하나 둘 셋 세는데?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거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셨죠, 여러분? 잘했어요? 네. 자, 외워야 할 불가산 명사. 외워야 돼요. 자, 액세스, 접근, 출입. 자, 여러분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기가, 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어드밴티지는 뭡니까? 바로 이지 액세스죠.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이질리 액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액세스가 되는 건데 셀 수 없는 걸로 들어가요. 요거는 시험에도 잘 나와요.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퍼니처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가구를 왜 못 세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 가구나 밑에 있는 equipment나 머니 같은 것들은 보통의 경우에 뭐냐 하면 총칭이죠. 그러니까 전체 총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 그냥 지금 옆에 그림에 보면 소파도 가구, 그 다음에 화장대도 가구, 여기 긴 소파도 가구, 드로워도 가구, 그 다음에 베드도 가구, 그 다음에 미러도 가구, 이렇게 다 얘네도 다 가구인데, 자, 거울 하나,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는 셀 수 있지만 얘네를 총칭하는 퍼니처는 전체를 다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자, 장비도 마찬가지죠. 자, 이퀴먼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설 장비가 한두 개여야죠. 그쵸?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는 총칭이라서 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잘 되겠죠? 어때요? 이해 잘 되죠? 자, 머니. 자, 막 셀 수 있, 자, 머니. 우리가 돈인데, 이 돈이라는 것이 특정한 것만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달러도 있고, 여기 다 세지도 못하겠다. 이거 어디 돈이야? 이거 원. 막 이런 거 있죠? 자, 유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돈이 한두 개냐 아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의 총칭이에요. 그래서 세지 못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기사거리 하나는 아티클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뉴스는 살지 못하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S가 붙었다고 해서 복수형? 노, 절대 아니에요. 이거 복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work는 일이나 직장이고 support, 지지하거나 도움을 준대. 간혹 S가 붙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냥 불가산 명사로 들어간다는 거. 배기지하고 러기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그 여행 가방이나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그냥 하나의 수화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총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얘도 총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셀 수 없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틀리면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같이 한번 풀어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풀어보세요 하면 딴짓할지도 몰라. 같이 풀어요. 1번. 자, 머니. 방금 설명했어요. S 붙으면 안 되죠. 자, 프렌즈. 오케이? 네, 맞습니다. 배기지. 러기지. 무슨 뜻? 수화물. 그렇죠. 수화물인데 얘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외워야 할 불가산 명사를 해드렸고요. 자, 서포트 어때요? 서포트도 마찬가지로 지지, 도움, X. S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equipment, 시설, 설비. 자, 전체적인 총칭을 얘기하는 거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여러분, 토익은 찍기라고 하지만은 외워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뭐죠? 문법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토익 시간에 배우는 문법이 사실 우리가 문법을 위한 문법, 시험을 위한 문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그래도 잘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는 그 문법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문법을 위한 문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영어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문법을 위한 문법을 해서 그래요. 다만 그 문법을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확실히 영어 실력이 더 좋아진답니다. 자, 문장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자, there are flowers by the window 하게 되면 자, 창문 옆에 꽃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복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리딩 지문도 이게 쌓이고 쌓여서 긴 문장들이 모이고 패러그래프가 돼서 여러분들이 리딩 지문을 푸시게 되는 거니까 기초부터 이렇게 잘 다지시면 돼요. 자, there is a coin in my hand. 자, 지금 내 손에 뭐예요? 동전이 하나 있죠? 자, is a coin 해서 단수. 자, the company has high standards for food safety. 음식의 안전, 음식물의 안전을 위해서,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he showed many results. 그가 많은 결과들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5번에 I met 3 people. 내가 3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쭉쭉쭉 해석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냥 한 번에 해석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보면 문장 순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의 패턴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고 there is there라는 대신 뭐뭇이 있다 또는 뭐뭇들이 있다라고 하는 단수복수의 개념이라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싹싹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문제풀이 우리가 또 그 토익 형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요거 해석 안 하고 답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세요. improvement, improves, improve, improved.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여기까지고 이게 동사네. will, relieve가 동사죠. 그쵸? 그러면 지금 하이웨이 101에 대한 개선이 주어가 돼야 돼요. 개선은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단어 형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원형은, 아니, 명사는 improvement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수동태라고 하는데 또 뒤에 이제 주차가 지나면 배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공식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기밀 문서 사항이 되는 정보의 접근이라 했어요. 접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주어 자리가 되면서 접근은 제한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시니어 매니지먼트니까 위에 사람들한테 제한되어져 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명사 자리의 패턴의 문제인 거예요. 즉 동사를 파악하시고 명사 자리인데, 이렇게 시험은 명사 자리도 좀 더 길게 나온다는 거죠. 명사는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토익의 형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정리 한번 합니다. 명사는 생물, 무생물의 이름이고요. 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치사 뒤로 들어가고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명사는 관사 함께 사용. 이거 다 기억났어요? 한 번만 딱 읽어봐요, 다들. 자, 하나. 자, 제가 5 seconds 셉니다. 마무리 한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 얘처럼 I got it 하셨어요? I'm sure you got it. 자, 여러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명사 개념 확실하게 넣어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